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우치의 비밀 기록. 제1장 서고의 발견.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날 오후, 70대의 노학자 이도현은 한양 근교의 옛 서고를 찾았다. 50년 넘게 고전 문학을 연구해온 그에게도 이곳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오래된 한옥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런 곳에 정말 귀중한 자료가 있을까? 도현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자욱한 실내에는 수많은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실록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따로 보관된 책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죽으로 장정된 두꺼운 책이었다. 표지는 세월에 발해어 있었지만 우치유주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다. 혹시 이것이 전설로만 전해지던 전우치의 실제 기록인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 장은 깨끗이 잘려나가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비밀회담이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 흔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야. 도현은 직감했다. 이 책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품에 안고 서고를 나섰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밤늦도록 고서를 들여다보았다.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보니 이것은 분명 전우치가 직접 쓴 일기나 기록물인 것 같았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제거되어 있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도현은 의문에 빠졌다. 만약 이것이 정말 전우치의 기록이라면 조선시대 도술사에 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는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제2장 찢겨나간 기록.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자신의 제자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한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영은 30대 중반의 똑똑하고 열정적인 여성으로 도현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다. 소영아, 급한 일이 생겼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네, 교수님.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보여줄 것이 있어. 1시간 후, 소영이 도현의 집에 도착했다. 서재에서 고서를 보여주자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교수님, 이것이 정말 전우치의 기록인가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봐라,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잘려나가 있다. 소영은 찢겨진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카로운 칼로 정교하게 잘라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육휴왕국 사절단과의 만남이라는 구절을 발견했다. 육휴왕국이요? 그럼 이것은 외교 기록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회담 내용은 모두 사라져 있어. 소영은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누군가 숨기려는 중대한 비밀이 담긴 증거일 것이다. 교수님, 이것으로 기사를 써도 될까요? 살아있는 전우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직은 성급하다. 더 조사해봐야 해. 그때 소영이 한 페이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한 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한 패턴이 있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시의 첫 글자들을 이어보면 도현이 소영의 말을 따라 해보니 놀랍게도 한양의 특정 장소들을 가리키는 지도가 나타났다. 암호군, 전우치가 암호를 남겨둔 거야. 두 사람은 흥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소영이 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교수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몰라. 그날 밤부터 도현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책장이 저절로 흔들리고 벽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도현은 밤잠을 설쳤지만 이 미스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제3장 수상한 암호. 며칠 후 도현과 소영은 다시 만나 암호 해독에 집중했다. 고서 속 한 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선생님, 이 암호는 단순히 장소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순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소영이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면 한양의 특정 사찰 3곳을 순서대로 방문하라는 지시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조계사, 두 번째는 봉은사, 세 번째는 이상하다. 이 사찰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군. 도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세 번째 사찰은 조선시대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된 곳이었다. 교수님, 그럼 그 자리에 지금은 뭐가 있나요? 확인해봐야겠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 자리에는 현재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원 한쪽에는 옛 사찰의 석탑 하나가 남아있다고 했다. 내일 직접 가보자. 그날 밤, 도현은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서두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왠지 전우치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첫 번째 목적지인 조계사로 향했다. 평범해 보이는 사찰이었지만 도현은 오래된 경험으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직감했다. 소영아, 법당 뒤쪽을 살펴보자. 법당 뒤편에는 작은 부도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중 하나의 탑 밑에서 소영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교수님, 여기 뭔가 있어요.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자 작은 동전 크기의 청동 부적이 나타났다. 부적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도 암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스님 한 분이 나타났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현이 정중히 상황을 설명하자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부적.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구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부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스님의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 둘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소영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자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교수님,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도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전우치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제4장 사찰의 비밀. 이틀 후 도현과 소영은 두 번째 목적지인 봉은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혹시 또 누군가 따라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봉은사는 조계사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암호에 따르면 대웅전 좌측 벽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소영아, 저 벽화를 봐라. 대웅전 벽면에는 오래된 불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구석에 다른 그림들과는 다른 장면이 있었다. 한 남자가 손짓으로 그림자를 조종하는 모습이었다. 저것이 전우치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 그림자들. 뭔가 이상해. 벽화 속 그림자들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전우치가 그림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도술이 아니라 그림자를 다루는 기술이었을까? 그때 절 관리인으로 보이는 80대 노인이 다가왔다. 저 벽화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우치는 죽지 않았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정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저 벽화 앞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림자가 움직인다거나, 바람도 없는데 풍경이 울린다거나. 노인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최근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 벽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갔습니다. 당신들처럼 말이죠. 도현과 소영은 긴장했다. 역시 그들만이 이 비밀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젊은 남자 둘이었는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눈빛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노인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벽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벽화의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소영아, 이것 좀 봐. 현미경이 필요할 정도로 작은 글씨야. 스마트폰의 확대 기능을 이용해 글씨를 읽어보니 숨겨진 진실은 그림자 너머에 있다라는 문구였다. 그림자 너머.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이는 것, 이면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다는 뜻인 것 같다. 그때 갑자기 대웅전의 문이 저절로 닫혔다. 바람도 없었는데 말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교수님,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대웅전 안에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냐? 누가 거기 있는 거냐? 도현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소리가 난 곳을 살펴보니 또 다른 청동부적이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서둘러 대웅전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노인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교수님,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야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부적들을 분석해봐야겠다. 제5장 그림자의 경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2개의 청동부적을 자세히 연구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부적들에는 매우 정교한 지도가 새겨져 있었다. 한양의 지하 구조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소영아, 이것을 봐. 이 부적들을 합치면 완전한 지도가 나타나는군. 두 부적을 맞춰보니 놀랍게도 숭례문 지하를 가리키는 상세한 지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지도의 한 지점에는 작은 X 표시가 있었다. 숭례문 지하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숭례문 지하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부터 도연은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전우치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경고를 했다. 역사를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림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림자들이 뭡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숨겨진 기록을 찾는 자들. 그들은 진실을 묻어버리려 한다. 서둘러라. 꿈에서 깨어난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마치 정말로 전우치가 나타나 경고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고서 수집가 김만중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대요. 도현은 깜짝 놀랐다. 김만중은 서울에서 유명한 고서 수집가였다. 조선시대 희귀본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인이 뭐라고 나왔니?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대요. 하지만 이상한 게 값비싼 골동품들은 그대로 있고 고서들만 뒤져놓은 흔적이 있다고 해요. 도현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이 사건이 전우치의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소영아, 지금 당장 그 현장에 가볼 수 있겠니? 기자 신분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김만중 씨 조카가 제 대학 선배예요. 부탁해볼게요. 몇 시간 후 소영의 연락으로 두 사람은 사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김만중의 서재는 완전히 엉망이었다. 서가들이 뒤집어져 있고 고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범인이 특정한 책을 찾고 있었던 것 같네요. 소영이 현장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때 도현이 책상 위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이것 좀 봐라. 메모지에는 떨떠는 글씨로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필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현이 자신의 고서를 꺼내 비교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메모의 필체가 찢겨나간 고서의 필체와 일치했다. 소영아, 김만중 씨가 우리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누군가 그 기록을 빼앗으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말이지.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 교수님,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생겼다. 김만중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도현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차 한 대가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제6장, 의문의 죽음. 다음 날, 도현과 소영은 경찰서를 찾아가 김만중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값비싼 골동품은 건드리지 않고 고서만 뒤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소영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요즘 고서도 꽤 비싸게 팔리거든요. 형사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듯했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현장에서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피해자의 손에 이상한 것이 쥐어져 있었어요. 형사가 증거품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작은 청동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도현이 청동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깜짝 놀랐다. 이것은 분명히 앞서 발견한 부적들과 같은 재질이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글자 일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부적의 일부예요. 부적이라고요. 그런 걸 왜 죽기 전에 쥐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단서를 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두 사람은 김만중의 조카를 만났다. 조카는 20대 후반의 진지한 청년이었다. 삼촌이 최근 며칠 동안 매우 흥분해 계셨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시면서요. 어떤 발견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걱정하셨죠. 도현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역시 김만중도 같은 미스테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삼촌이 남기신 다른 자료는 없나요? 서재에 있던 것들은 거의 다 엉망이 되었지만. 아, 삼촌이 은행 금고에 특별히 보관하던 상자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은행 금고에서 꺼낸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지도, 청동 부적 여러 개,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김만중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들을 이도현 교수에게 전해달라. 그는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전우치의 진실은 숭례문 지하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림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도현은 편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다. 김만중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영아, 이제 확실해졌다.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밀을 김만중 씨도 알고 있었어. 상자 안의 지도들을 합쳐보니 숭례문 지하의 상세한 구조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적들을 맞춰보니 더욱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숭례문 지하로 가야겠네요. 하지만 그때 은행 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은행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교수님, 저 사람들. 우리를 따라온 것 같다. 뒷문으로 나가자. 다행히 은행에는 직원용 뒷문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숭례문으로 가주세요. 그런데 돌아서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왜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요청을 들어주었다. 택시 뒷줄이로 보니 정말로 검은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교수님,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럴수록 더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만중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말이야. 제7장 유큐의 그림자. 숭례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단 근처 카페에 들어가 상황을 정리했다. 김만중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소영아, 이 지도를 봐. 숭례문 지하에는 조선시대부터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 같다. 비밀 통로요? 그래. 그리고 이 기록들을 보면 전우치가 류큐왕국 사절단과 만난 장소가 바로 그곳인 것 같아. 김만중의 자료 중에는 류큐왕국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었다. 조선과 류큐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 외에도 비밀스러운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류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었죠. 조선과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왜 전우치가 그런 외교 업무에 관여했을까? 아마도 전우치는 단순한 도술사가 아니었을 거야. 조선 정부의 비밀 요원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 그때 도현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김만중의 기록 중에 일본계 상인 집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소영아, 이것 좀 봐. 당시 한양에는 일본계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 그들이 류큐와 조선의 비밀 외교를 방해하려 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누군가 숨기려는 진실일지도 몰라.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전우치가 류큐 사절단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계 상인들이 그 회담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당시의 후예들일 수도 있어. 아니면 그 비밀을 숨기려는 다른 세력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당황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고서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거야.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생긴 거지. 카페 창밖을 보니 여전히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였다. 소영아, 오늘 밤에 숭례문 지하로 들어가 보자.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상황을 알려둬야 해. 네. 제가 신뢰할 만한 선배 기자들에게 연락해둘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숭례문 근처에서 만났다. 김만중의 지도에 따르면 숭례문 옆 작은 골목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 교수님,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한양 곳곳에 비밀 통로들이 있었어.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거지. 손전등을 켜고 골목 안쪽을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철문이 하나 있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어떻게 열지? 소영이 궁금해하자 도현이 김만중의 자료에서 열쇠 그림을 찾아 보였다. 이 부적들이 열쇠 역할을 할 것 같다. 청동 부적들을 철문의 홈에 맞춰보니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마치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정교한 자물쇠 같았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장치를? 전우치의 실력이었을까? 아니면 당시 기술자들의 솜씨였을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공기가 오래되어 냄새가 났지만 구조는 견고해 보였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두 사람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제8장 전우치의 암호. 지하 통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횃불을 꽂는 구멍들이 있었다. 김만중의 지도를 따라 가다 보니
넓은 방 하나가 나타났다. 와, 이런 곳이 정말 있었네요. 방 안에는 돌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다. 벽면에는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전우치가 류큐 사절단과 만났던 장소인 것 같다. 도현이 벽면의 문양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문양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또 다른 암호였던 것이다. 소영아, 이것들도 해독해야겠어. 손전등으로 벽면을 비추며 문양들을 하나씩 기록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현이 비틀거렸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좀 어지럽네. 70대의 나이에 지하까지 내려온 것이 무리였던 모양이다. 소영이 걱정스럽게 도현을 부축했다. 교수님, 잠깐 쉬세요. 아니다. 지금이 기회야. 빨리 조사를 마쳐야 해. 도현은 자신의 체력 한계를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연구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소영아, 내가 저쪽 벽면을 살펴봐. 나는 이쪽을 할게.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어 방 안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소영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교수님, 여기 뭔가 있어요. 한쪽 벽면의 돌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고 누르면 움직일 것 같았다. 눌러보자. 돌을 누르자 벽면의 일부가 회전하면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가죽으로 쌓인 두꺼운 문서 뭉치가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도현이 흥분해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이야말로 찢겨나간 고서의 나머지 부분인 것 같았다. 교수님, 빨리 읽어보세요. 문서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내용은 두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소영아, 이것은 단순한 외교 기록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전우치가 류큐 사절단을 도와 일본의 침입 계획을 저지한 기록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 간첩들을 색출해냈다는 내용도 있어. 기록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당시 일본은 조선 침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류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우치가 이를 미리 알아내어 막아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전우치는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알려지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때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다. 교수님, 누군가 와요. 숨자. 두 사람은 서둘러 문서를 챙기고 방 한쪽 구석에 숨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찾고 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도현과 소영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정말로 누군가 이 기록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다. 교수님, 어떻게 하죠? 소영이 속삭였지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졌다. 교수님. 하지만 그때 지하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횃불 구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벽면에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침입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도현은 마지막 힘을 내어 소영에게 속삭였다. 소영아, 문서를 가지고 먼저 나가. 나는 괜찮다. 안 돼요. 함께 나가야 해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 침입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제9장 숭례문의 밤. 저기 있다. 침입자 중 한 명이 도현과 소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실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벽면의 그림자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을 떠나라. 진실을 지키는 자들을 해치지 마라.
침입자들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일본어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유령이다. 전우치의 유령이 나타났다. 바보야. 유령 따위는 없어. 트릭일 뿐이다. 하지만 그림자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치 정말로 전우치가 나타나 침입자들을 위협하는 것 같았다. 그 틈을 타서 소영이 도현을 부축하며 다른 출구를 찾았다. 김만중의 지도에 따르면 이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출구가 있었다. 교수님, 이쪽으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도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는 것이 무리였다. 소영아, 내가 추리한 것을 들어봐.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힘을 아껴두세요. 아니다. 지금 말해야 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 침입자들. 그들은 일본계 후손들이야. 아직도 전우치의 기록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왜요? 전우치의 기록이 공개되면 과거 일본의 침입 계획이 드러나거든. 그들에게는 불리한 역사적 증거야. 그때 뒤에서 침입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저쪽으로 갔다. 교수님, 빨리 가야 해요. 소영이 도현을 끌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현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 어려웠다. 소영아, 너라도 먼저 나가. 절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다. 침입자들도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건물이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은 잠시 후 멈췄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 침입자들을 경고한 것 같았다. 전우치. 정말로 지켜보고 있는 건가? 도현이 중얼거렸다. 그의 오랜 학자적 경험으로도 방금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드디어 지상으로 나온 두 사람은 밤 공기를 마시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도현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교수님,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다. 집으로 가자. 이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소영은 걱정스러웠지만 도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후 도현은 마지막 힘을 내어 문서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소영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다. 소영아, 이 기록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해둬.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교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전우치는 단순한 도술사가 아니라 조선을 지킨 영웅이었어. 그날 밤, 도현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전우치를 만났다. 수고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정말 당신이 전우치인가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이 지켜졌다는 것이다. 꿈속의 전우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다. 그리고 도현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제10장 기록의 진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한결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어젯밤의 위험한 일들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던 것 같았다. 소영이 일찍 찾아와서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교수님, 어젯밤에 가져온 문서들을 모두 번역해봤어요. 고생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전우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번역된 문서에 따르면 전우치는 조선 정부의 비밀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요원이었다. 그가 사용한다고 알려진 도술은 실제로는 첨단 기술과 심리전을 이용한 것이었다. 도술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거네요. 그래. 당시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술이라고 여겼던 거야. 문서에는 전우치가 류큐 왕국과의 비밀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입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적혀 있었다. 임진왜란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의 침입을 막아낸 거였네요. 그렇다. 만약 전우치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가장 놀라운 것은 전우치가 자신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암호화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이었다. 후세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나는 역사를 기록한 자, 동시에 지켜낸 자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전우치의 글귀였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숨겨져야 한다. 진실을 찾는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도현은 이 글귀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전우치는 수백 년 후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영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어젯밤의 침입자들처럼 이 진실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술 논문으로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저도 기사를 써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다. 고서에 찢겨나간 부분들, 사찰에서 발견한 부적들, 김만중이 남긴 자료들, 그리고 지하실에서 찾아낸 완전한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전우치, 당신은 도술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킨 탐정이었군. 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교수님, 저 소리 들리세요? 정말 피리 소리네.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피리를 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왠지 전우치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마치 수고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도연의 논문 전우치 실록 조선시대 정보활동의 재조명이 역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소영의 탐사보도 전우치의 진실을 찾아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 인식을 심어주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지만 충분한 증거와 자료들이 있어서 진실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전우치는 더 이상 허황된 도술사가 아니라 조선을 지킨 실존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젯밤의 침입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진실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상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도현은 이제 70대 후반이 되었지만 이번 발견으로 인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는 앞으로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소영아, 우리가 또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번만큼 위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전우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진실을 지키고 역사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다. 에필로그 잔잔한 피리 소리와 함께. 그로부터 1년 후 도현과 소영은 다시 한번 숭례문을 찾았다. 이번에는 위험한 탐험이 아니라 평화로운 산책이었다. 교수님, 1년 전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데. 숭례문 주변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곳 지하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소영아, 우리가 발견한 지하 통로는 어떻게 되었지?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후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어요. 하지만 학술 연구용으로는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의 발견은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고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한양의 지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고 전우치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활발해졌다. 그런데 교수님, 정말 신기한 건 그때 지하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림자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그것도 전우치의 장치였을까? 아니면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분명히 그들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어. 그것으로 충분하지. 두 사람이 숭례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혹시 이도현 교수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은 박종서입니다. 전우치 연구로 유명해지신 분이시죠. 사실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박종서라는 노인은 자신도 전우치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자료인가요?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도현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미스테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좋습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박종서의 집을 찾았다.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한옥이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고서들과 골동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보세요. 박종서가 꺼내 보인 것은 전우치의 친필로 보이는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들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전우치가 제자들에게 남긴 지침서군요. 편지에는 전우치가 후세에 자신의 진실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서 남긴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도현과 소영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이도현이라는 학자와 한소영이라는 기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소영이 놀라며 물었다. 수백 년 전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특정 인물들을 예언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종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우치라는 분이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보 요원이 아니라 시간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추리력으로 미래를 예측했을 수도 있고요. 편지에는 또 다른 놀라운 내용도 있었다. 전우치가 조선 곳곳에 숨겨둔 다른 기록들의 위치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경주, 부여, 공주에도 전우치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여전히 왕성했다. 소영아, 우리 또 다른 모험을 떠날까? 교수님께서 괜찮으시다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박종서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그의 가문이 대대로 전우치의 기록을 지켜온 사명감이 있다고 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여유로웠다. 이미 전우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목적지인 경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도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전우치, 당신은 정말로 무엇이었을까? 창밖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희미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교수님, 또 피리 소리 들리시죠? 응, 들린다. 전우치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새로운 모험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차는 경주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전우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잔잔한 피리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전우치가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